예, 주간 정세 보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75주기 호국영웅 연재근 상사와 12인의 특공대원 추모식이 2025년 9월 16일 10시 30분 국립현충원 현충관 및 72묘역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참석해주신 관계자 및 단체장, 애국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재근 상사의 영재이신 연재은 부장님께서 나중에 자세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종북세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2025년 9월 19일 어제죠. 오후 2시에 대통령실 앞에서 거행됐습니다. 당일 함께 해주신 많은 애국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는 청년 보수주의 운동에 앞장섰으며 또 기독교 복음주의 전포에 열심히 했던 터닝포인트 창립자면서 대표자이셨던 고 찰리 코크 대표의 장례식이 미국 시간 9월 21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미국의 많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보수주의 이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애국가 나오는데 끝날 때까지 잠시 멈추겠습니다. 김관희 대표님 오셨는데 주간 정세 보고를 마치고 사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 풍전등화 이런 상황에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3일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내년 6월 3일은 실질적으로 연방제 개헌입니다. 겉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북한 고려연방제, 즉 대한민국 적화 목적의 수단 북한 고려연방제의 개헌이 내년 6월 4일 날 이루어집니다. 만약 개헌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급전직하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붕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번 기회에 반미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7월 30일 날 3,500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뒷담화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인을 하지 않겠다. 미국은 합의된 거로 알고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발표했고 대변인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니 이재명은 닭발, 오리발 내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이번 조지아주 근로자 불법 구금이라고, 불법 구금이 아니라 합법적인 미국의 법치를 확립하는 그러한 활동이었습니다.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근로자를 구금한 거죠. 그런데 그걸 한국적 정세에 따라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초선원들은 불법 구금을 했다고, 인권을 탄압했다고 바로 미국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번 건을 통해서 반미 선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내비두세요. 내비두세요.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하겠지만 언론이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닭장 속에 있는 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될지 이제 시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말씀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발표한 내용입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성명서를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 발표하겠습니다. 이재명 규탄 성명서를 작성을 하면서 스토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즉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현재 핵심적인 것, 바로 대한민국 적화입니다. 북한의 대한민국 적화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 여러분께 전달할 것인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 대한민국 많은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의 현대사, 즉 1945년 해방 전후와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서부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윤석열 만세, 윤석열 지키자 하면은 완전히 부품처럼같이 있다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령을 발표를 하고 감각이나 촉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담화문은 잘 썼지만 바로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문 제5항 5항을 보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이나 의료인을 현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령이 허술하고 허접하다는 비판이 있다 보니까 관저에서 윤석열이가 쓴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쓴 겁니다. 그 제3자가 대통령 담화문뿐만 아니라 김영현 담화문이든지 거의 비슷하게 썼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바로 거기서 비상계엄령은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였다. 그러면
왜 포고령이나 당화문에 부정선거 내용이 없습니까? 당연히 부정선거를 밝혔으면 계엄령 포고문에 의료인과 전공의를 처단했다는 내용을 빼고 부정선거를 넣었어야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 저지른 자를 처단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야죠. 이게 상식으로 합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하겠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러고도 비상계엄령을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계엄령을 했다는 이 궤변과 말도 안 되는 얘기,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넘어갔습니다. 맞습니다. 뭐냐면요, 자기는 주위에, 윤석열은 주위에 간첩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너무나도 힘들었다.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쏙 다 넘어간 겁니다. 이거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모를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한테 은혜를 받은, 은혜를 저버린 양심도 없는 행동이고, 또한 영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유대한민국 세력이고 유일하게 남은 애국자님들입니다. 정말 감사드리는 차원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입술에 침 바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예, 저분은 대한민국 역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좀비죠, 좀비. 예, 종북 좌익 세력의 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뇌피셜. 자기가 들은 게 공식적인 것이다, 내가 들은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잡아다가 박살냈습니다. 네,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9월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9월 4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단독 만찬과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9월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당시 김정은은 한국을 적국으로 규정하며 남북은 동족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서 평화통일을 포기하는 대남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을 들으시면요,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2023년 7월 10일 그리고 11일 이틀 연속 발표한 담화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이후 연속 호칭하였으며,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직접 대한민국의 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남북 통일 가능성은 없다,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 2024년 1월 15일 김정은은 영토 저항과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헌법 개정을 언급하였습니다. 조평통 등 대남기구의 폐지를 결정하고 경의선, 동해선 일부 구간을 폭파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법적 준비. 그러니까 즉 고려원 방제를 하기 위한 법적 준비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인근과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 다수의 병력을 투입해 3중 철책 설치와 대전차 방벽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군사분계선 인근과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 철책 설치와 방벽 구축 작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북한이 그동안 남조선 괴뢰 정권이라고 호칭하다가 갑자기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호칭을 사용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것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동족 민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국과 관계로 규정한 것에 따른 군사분계선을 사실상의 국경선으로 만들어 대내적으로 얻고자 하는 고도의 전략이 저변에 깔려있다 하겠습니다. 고도의 전략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 전략은 북한의 최종 목적인 대한민국 적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동안 치밀하게 공작한 북한 살인독재 고려한방제를 이루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영토, 국호,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을 추구하는 개헌의 법적 준비와 적대적 두국가라는 물리적 상황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며, 2차적인 목적은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북한 살인독재 고려한방제 추진이 더디거나 예기치 않은 변수 상황에 대비하여 대남 무력기습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준비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즉 9월 3일, 그러니까 9월 4일이죠. 아까 9월 3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 9월 4일 날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즉 평화통일을 안 한다. 고려한방제로 가는데 만의 경우에 이 고려한방제가 안 되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남조선 괴뢰 정권과 북한 살인독재 고려한방제를 할 수 없기에 전술적으로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호칭하는 것이며, 북한 살인독재 고려한방제가 이루어지거나 최종 목적인 대남 적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를 막아 김정은 체제를 보호하기 수단으로 군사분계선 인근과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 철책 및 방벽 설치 목적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들은 대남 적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권력 상층부의 핵심 세력을 오랜 세월 꾸준히 관리한 정황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동안 민주화, 민주항쟁이라는 민중봉기 등의 주요 사건을 일으키고 김일성 교시에 의한 김일성 장학생 등을 대한민국 주류사회에 침투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고시 등의 합격자를 배출한 강한 의혹과 위험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주류사회에 진입시키기 위하여 로스쿨을 도입하였으며,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국가고시 가산점으로 국가 시스템 기반의 정서적 우호 세력을 침투시켰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정당을 창당하고 종북 세력이 보수 정당의 무더기로 입당함으로써 종북에는 보수 정당의 최종 의사결정 대의기구를 장악하였습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각종 선거의 부정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선출하는 등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론부연을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이용한 이재희 전략의 심리전을 치밀하게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각종 선거에서 특정 지역의 여론조사와 지지율이 90% 이상 나온다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은 언론, 종교, 노동, 교육, 영화,
작가 등 모든 여론 주도 분야를 장악하고 홍위병을 거느리고 있으며 보수파 세력에도 침투하여 모함과 분란, 분열을 일으키면서 보수파 세력이 단합과 단결되지 못하도록 끝없는 공작과 가드리를 치고 부정선거를 보호할 목적으로 부정선거를 막지도 밝히지도 못하도록 유명인사를 내세워 가드리를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북한의 대남 공작의 결과물로서 실질적인 체제전복 헌정 파괴이며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에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의 역사는 북한의 대남 공작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022년 3월 9일 많은 국민이 최악인 이재명이가 되면 안 되기에 차악인 윤석열에게 투표하였습니다. 차악도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악에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3년간 윤석열 만세, 윤석열 지키자를 외쳤으며 나아가 김건희 만세, 한동훈 만세까지 하면서 혹세무민과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과 진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국민적인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막을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나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국 강병에는 관심은 없고 오로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허접한 비상계엄령을 발동하여 내란의 프레임을 뒤집어 썼으며 담화문이나 계엄 포고문에 부정선거 내용은 없고 의료인과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과 이후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계엄을 하였다는 한남동 담화문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윤석열은 비상계엄령만 선포하고 무대에서 내려가고 계엄사령관은 이재명이며 계엄사령부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세력은 정권을 잡은 양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이후 대선 전국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이재명의 개헌 방향, 대선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의 개헌 공약 내용은 이들이 대한민국 적화 목적의 수단인 북한 살인 독재 고연 방지 목적의 5.18 헌법 수록 내각제 개헌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세력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파괴 광란의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북한 대남적화 수단 북한 살인 독재 고연 방지 목적의 5.18 방주 내각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개멸 및 6.3 개헌 목적의 내란 특권, 김건희 특권, 수상병 특권, 보수개멸 및 6.3 개헌 목적의 내란 김건희 최상병 청문회 추진하고 있으며 서방진영 유일한 중국共産당 전승절에 참여하고 무리한 대미 투자 합의 관세 협상에 따른 국가 재정에 따른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발표해놓고 관세 협상 타결은 불투명으로 국가 경제 위험을 초래 및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무리하게 일본과 유사한 합의를 해놓고 사인하지 않았다고 얘기되지 않으면 관세협상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종북 세력의 한미동맹 신뢰 훼손이 심각합니다. 미국 법을 지키지 않아 구속되었다가 추방되었는데 이 문제를 반미로 연계시키고 있는 종북 언론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미국 법을 지키지 않아 구속되었다, 추방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하여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 구금해서 인권 존중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억지 궤변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 및 반미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종북 세력의 일당 독재이며 합법으로 유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공산, 내란, 혁명 상황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개헌이며 이들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검찰을 해체하면서 경찰, 공수처, 중수본 모든 공권력과 언론을 장악하고 개헌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잘 아시겠지만 검찰청을 해체하고 언론을 장악한 그 목적, 그리고 국수본과 중수본, 검찰 그 모든 권력을 행안부 소속으로 그렇게 집중한 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6월 3일 개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헌은 바로 북한의 대한민국 적화 목적의 수단인 북한 살인독재 고려한방제 시행을 위한 5.18 광주 내각제 개헌입니다. 이들은 보수파 개별 목적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을 운용하는 것이며 개헌 전에 제2의 50 광주 천문회에 버금가는 내란 김건희 최상병 청문회 개최로 보수파를 괴멸시키고 이것을 6.3 개헌과 연결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아직도 자유대한민국 헌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이며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비상계엄령 친위부터로 대선과 개헌의 대문을 활짝 열어 종북 세력 이재명에게 대통령을 만들어준 윤석열을 잊어버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이재명 종북 세력이 추진하는 북한의 대한민국 적화 목적 수단인 북한 살인독재 고려한방제 시행을 위한 5.18 내각제 개헌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면서 저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변할 수 있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이 내용이 중요하죠. 많은 국민들이 가치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분파로 흐르고 결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심각한 위기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변할 수 있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자유, 민주, 법치, 정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따라야 됩니다. 사람을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민경을 따르거나 환경을 따르거나 정강을 따르거나 기타 등등, 아무튼 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설파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따라드는 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자유체제를 따르지 않는다 보면은 그건 과감히 절교를 하고 자유체제를 따르는 그 지도자들에게 함께 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의 정확한 기준은 헌정 파괴와 체전복의 박근혜 대통령, 즉 박근혜 대통령 사기 불법 탄핵, 거기에 동의하느냐? 두 번째는 북한 고려방제 목적의 지방분권을 주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걸 지방분권을 규탄하느냐, 비판하느냐, 그 여부. 세 번째는 5.18 헌법 수립을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그 여부. 또 한 가지는 제주 사상 폭동에 지지하느냐, 비판하느냐. 그리고 많은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여순 반란 사건을 지지하느냐, 비판하느냐, 그 여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 살인 의혹 그 위험 물질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실은 이거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정확합니다. 예스노입니다. 이 기준을 다 들이대면요, 다 나옵니다. 어떤 누구도 다 이 기준을 갖다 들이대면요, 예스노가 다 나옵니다. 이 중에서 5.18 헌법 수립을 주장했다, 무릎을 꿇었다,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했다, 이조차도 아닌 겁니다. 만의 경우에 우리 쪽으로 올라간다면 전향을 했다, 전향. 그 전향은 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숭고한 희생을 통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종북 반 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 적화 목적의 수단인 북한 살인 독재 고려방지 목적 5.18 광주 내각제 개헌과 부정선거 등 체제전복 내란 공산혁명을 저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싸웁시다. 우리 모두 나와서 투쟁합시다. 우리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의 맥박은 다시 뜰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2025년 9월 19일 태극기혁명 국민운동연합. 네, 제가 성명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발표한 성명서랑은 대동소이하지만 문구를 또 수정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내년 6월 3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년 6월 3일은 사실적인 연방제 개헌입니다. 지금 저들은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이가 강원도 가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군사 보호구역 대폭적으로 해제하란 말이야. 그 뒤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총당렬하고 결집하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함께 이제는 이들의 개헌을 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뒤통수를 친 이재명 세력을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령이 1년이 다도록 윤석열 지키자, 윤석열 만세를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설사 윤석열이가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면서 대한민국을 북한 고려방제로 이끌고 있는 이재명 세력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윤석열 만세, 윤석열 지키자라 해서 윤석열이가 다시
복권됩니까? 절대 복권될 가능성 0.001%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만세, 윤석열 지키자 이 구호를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말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체전한테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설파하고 이것을 리드하는 그 단체장들 또는 변호사, 교수, 예비역군인 이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1년 가까이 윤석열 만세, 윤석열 지키자고 주장하는 그 세력의 정체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눈앞에 대한민국의 적파가 다가와 있는데 계속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만세, 윤석열 지키자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사 윤석열이가 잘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윤석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분도 있고 이해를 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증거와 팩트와 그 다음에 사실적인 그 증거에 의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은 바지입니다. 윤석열은 간첩쓰레기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지키자고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울면서 통곡을 하고 요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여기서 저의 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